일단은 부등식 1차 부등식 단원인데요. 하기 전에 부등식에 일단 기본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지. A랑 B 중에 A가 더 크대. 그러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똑같아. 근데 내가 곱할 때는 안 변한다고 말할 수 있나? 어떨 때 안 변하는 거야? C가 뭐일 때? C가 양수일 때. C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되죠? 바뀌어요. C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이렇게. 그치? 나눌 때도 똑같죠? 양변에 똑같은 수를 나눴어. 근데 그 나눈 수가 양수래.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똑같은 수를 나눴는데 그 나눈 수가 음수야.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요것만 좀 조심해줘서 우리가 이번에 풀면 되는 거고. 넘어가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한테 1차 부등식을 풀라라고 하면 예를 들어 AX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이렇게 있대. 근데 얘네들아 요 유형 2번 같은 경우는 절대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지금 요 개념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이거로 한번 풀어볼게. 그럼 이때 X의 해를 구하라고 하면 양변에 A로 나눠주겠지. 근데 여기에서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일단은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두 개로 나눠줘야 되죠. 이렇게. A가 양수라면 그때 해는 뭐가 나와? A분의 B보다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대로 쓰겠지. 근데 A가 음수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어서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써주겠죠. 근데 지금 보면 얘가 만약에 앞에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A가 0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근데 이번에는 1차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부등식이지? 그러면은 A가 0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A가 0일 때를 한번 봐볼게. A가 0이라면 X의 개수가 0이니까 0 곱하기 X가 B보다 작다라고 되겠지. 그럼 좌변은 X에 내가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항상 뭐가 나오는 거야? 0. 그럼 0이 B보다 작다가 될 거고. 그럼 이때 B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죠. 만약에 B가 음수래. 예를 들어 B가 마이너스 5야. 그럼 얘는 0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그럼 얘 해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번엔 A가 0이래. B가 0이래. 그럼 여기 이렇게 되네? 얘도 해가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지. 성립 안 하잖아 얘도. 성립 안 해. 세 번째 B가 양수래. 그럼 예를 들어 5 같은 거야. 얘는 성립해 안 해? 해요.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그럼 얘는 해가 어떻게 돼?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부등호가 이거 하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얘에 대한 해는 달라지겠지. 그지? 그래서 항상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은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보통 해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 없거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온다라는 말이 나오면 X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죠. 0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상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얘들아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치? 상황에 따라서 너네가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연립부등식은 마찬가지야. 우리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면 x 더하기 y는 1, x 마이너스 y는 뭐 3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을 더하거나 빼는 가간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입법을 이용해서 더하면 어떻게 되냐? 2x가 4니까 뭐 x는 2고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얘가 뭐냐면 요 식도 만족하고 두 번째 식도 만족하는 x, y 순서상을 말해. 그럼 연립부등식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부등식이 있어. 또 이런 부등식이 있대.
그럼 얘랑 얘랑 둘 다 만족하게 하는 해를 찾아서 이번엔 공통범위를 찾는 거겠지. x에 대한 범위가 나올 거고요. x에 대한 범위가 나올 거야. 그럼 얘네들의 해라는 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공통범위가 될 겁니다. 그럼 얘 풀어주면 어떻게 돼? x가 이거 되고 얘 풀어주면 x가 7보다 작은 거네? 그럼 수직선에 그렸을 때 하나는 2보다 큰 거고 하나는 7보다 작은 거니까 공통범위라고 하면 겹치는 거지. 그래서 x의 범위 어떻게 나와? 2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면 위에 거 풀어주고 아래 거 풀어서 공통범위를 찾아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 그래서 뭐 하나만 풀어볼까? 이거만 풀어볼까요? 제일 복잡한 거? 자, 위에 거 한번 풀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부등식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우거든요. 그거야. 얘 따로 풀어주고 얘 따로 풀어주고 거기서 추가되는 내용은 공통범위만 찾아주는 게 추가되는 거야. 얘는 양변을 일단 뭐 곱할래? 10 곱하면 어떻게 돼? 3x-50에 7에 x-2가 되죠. 얘 분배해주면 3x-50 되고요. 7x-14 되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36이 되나 이렇게.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x 되고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9 되죠?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어요. 두 번째 거 얘도 얼마 곱할까? 10. 그럼 얘 약분해서 앞에 5 남는 거잖아. 이렇게 5 분배할게. 5x-15. 그 다음 2x-30. 넘어가면 3x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되죠? 이번에 3으로 나눠주니까 x 되고 마이너스 5 되고 분호 방향은 그대로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공통범위 찾을 거야. 수직선 그려주고 하나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나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아 그럼 공통범위는 얘가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그려줄 때 얘들아 여기 안에 채워지는 거 안 채워지는 거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너네가 나중에 안 헷갈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그냥 문제로 바로 한번 볼 거야. 66번 한번 봐볼까? 얘 풀어놔래. 위에 거 한번 풉시다. 위에 거 풀어주면 3x가 마이너스 6보다 큰 거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나 나오지.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x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얘 부등호 그려지. 수직선에 그려주면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공통되는 게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2밖에. 아 그래서 요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범위가 아니라 x 하나 값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지? 얘를 한번 풀어볼까? 얘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니까 x는 4보다 크다 하나. 5x가 넘어가서 20보다 작은 거니까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하나는 4보다 큰 거고 하나는 4보다 작은 거네. 이번에 공통범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범위가 나오는 게 맞지. 근데 하나만 겹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해가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공통범위가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얘도 공통범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얘도 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얘들아 얘도 외우는 거야? 아니지. 똑같이 푼 다음에 수직선 그려서 공통범위가 이거 하나야? 그럼 해 하나 쓰고 공통범위 없네? 해가 없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항상 수직선으로 기준으로 풀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연립방정식 할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었어. 예를 들어 뭐 x 더하기 y는 1이랑 y 더하기 2랑 뭐 이런 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럼 이거 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뭐 a는
B는 C 뭐 요 형태의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너네한테 이거 풀라 그러면 A랑 B랑 같다는 거 하나랑 B랑 C랑 같다는 거 이렇게 식 두 개 해서 얘를 연립해줬지. 그지? 근데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 세 개가 다 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도 있었어.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편한 거 두 개 뽑아줘가지고 연립해줬지. 근데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운데를 껴야 돼. 무조건 가운데 껴야 돼. 그래서 얘는 식을 어떻게 두 개 만들 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거 하나 해서 연립해 줄 겁니다. 식만 두 개 세워주면 그 다음 연립하는 건 어렵지 않지. 따로따로 풀어주면 되니까. 아,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얘에 대한 부등식 하나 풀 거고요. 두 번째 얘에 대한 부등식 하나 풀 거야. 그 다음에 똑같이 공통범위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얘 넘어가면 x 될 거고, 넘어가면 4가 될 거고,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얘는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될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되겠지. 양면 마이너스 5로 나눠주니까 x는 1보다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크다가 되겠죠. 그럼 얘 수직선에 또 그려주면 어떻게 돼? 하나는 4보다 작은 거고, 하나는 1보다 큰 거고, 그럼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끝나겠지. 됐지? 그래서 이런 형태, A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무조건 1번, 2번, 2번, 3번 가운데 껴가지고 만들어줄 거다. 그 다음 마지막. 절대값까지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뭔가 빨리 됐지? 우리 절대값, 요 단원에서는 사실 절대값이 제일 어렵지. 한번 배웠으니까. 자, 그럼 절대값에서 풀이 방법이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어. 일단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수열했잖아. 절대값의 정의가 뭐였어? 맞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네한테 어떤 수 x의 절대값이 5래. 그럼 얘가 수직선에서 0하고 떨어진 거리가 5라는 거 아니야? 그럼 왼쪽으로 5만큼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5만큼 떨어질 수도 있지. 그래서 수가 뭐랑 뭐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5랑 플러스 5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잖아. 얘는 방정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너네한테 부등호가 주어질 거야. 그럼 부등식이지, 이렇게. 그럼 잘 봐.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x가 0하고 떨어진 거리가 5보다 멀다는 거야? 가깝다는 거야? 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5보다 더 멀다는 거니까 5보다 멀리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5보다 멀리 있어야 되는 거네. 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고 또는 5보다는 커야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절대값 x가 5보다 작대. 작거나 같대, 이번에 이렇게. 그러면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어떻다는 거야?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5보다 가깝다는 거니까 5 마이너스 5보다 안쪽, 5보다 안쪽 이렇게 푸는 거였죠. 그치? 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얘들아, 얘를 외웠죠? 정의 알려줬잖아. 그 다음 외워야지. 그치? 아,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 얘는 보통 있잖아.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만 씁니다.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돼.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하나 있을 때는 절대값이 더 큰 경우 있지. 절대값이 더 큰 경우는 바깥쪽이라고 외울 겁니다. 바깥쪽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작은 것보다 어떤 거야?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쓰지 않니? 그 다음에 이번엔 절대값이 더 작대. 절대값이 더 작은 거는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안쪽. 안쪽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사이값을 말하죠. 그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외워서 풀 겁니다. 됐지?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는 예를 들어 너네한테
얘를 풀어달래. 얘를 풀어달래. 그럼 얘는 우리 어떻게 풀 거냐면 절대값이 더 작아? 그러면 얘에 대해서 하나 마이너스 붙여주고 하나 그냥 써줄 거야. 그 다음에 절대값이 더 작으니까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안쪽 사이값. 이게 절대값 풀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지? 그럼 양변에 이제 다 마이너스 2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5, x,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번엔 너네한테 이거 해달래. 요거 해달래.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하나는 일단 마이너스 5랑 5 쓸 거야. 근데 절대값이 더 크니까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이니까 작은 것보다는 작고 또는 큰 것보다는 크다. 얘 풀어주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얘 넘어가서 2x는 마이너스 6보다 작아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넘어가서 4니까 x는 2보다 크다. 요렇게 두 개로 풀어주면 되겠죠. 또는 얘들아, 이건 공통범위 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일 때 둘 다 만족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똑같이 얘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아니, 이거 말고 방금 했던 걸 해볼까? 방금 뭐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 요게 있을 때 원래 정의대로 푸는 거면 요거였죠. 그지? 근데 원래 이 절대값이라는 건 있잖아. 범위를 나눠서 풀어줬지.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였어. 등호는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는 이 절대값이 어떻게 나와? x 그대로 나오죠. 예를 들어 절대값 뭐 같은 거 그냥 5로 나오잖아. 근데 안에 있는 게 음수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3으로 나오지.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는 의미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치? 부호가 바뀐다는 의미야. 얘는 그 음수의 마이너스가 아니야. 부호를 바꾼다는 의미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야. 그럼 얘도 똑같아. 요 방법으로 풀 겁니다. 그럼 얘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두 개로 나눠서 풀 거거든.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0 만드는 x값을 먼저 찾을 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래서 x가 이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할 겁니다. 그치? 등호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어. 근데 나는 보통 큰 거에다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얘에다 붙여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0은 부호에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대. 그럼 그때 얘 부호를 봐야 되거든? 헷갈리면 마이너스 2보다 큰 수 아무거나 집어넣어. 0 같은 거. 집어넣었을 때 음수 나와, 영수 나와? 양수 나오지. 얘가 양수니까 양수면 그대로 나올 거야, 부등호 할 때.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범위로 나온 거지.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뭐 해줘야 돼? 공통범위 찾아줘야 되는 거야. 이거일 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이 둘의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나, 2보다 큰 거 하나니까 공통범위 그냥 얘 나오네. 따라서 첫 번째 거의 범위는 얘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대. 그럼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음수 나와,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 나온다는 건 부등호의 방향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는 건 앞에 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 풀어주면 마이너스 x가 6보다 큰 거니까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로 나오겠죠. 그럼 다시 이제 얘랑 공통범위 구해주면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거지. 공통범위 여기네. 따라서 x의 범위 어떻게 나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로 나오죠. 그럼 이제 이 노란 색깔이 얘 또는 얘니까 해는 그냥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실제로 우리 이거 첫 번째 방법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4 쓰고 4 쓴 다음에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 그러면 x 플러스 2가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서 마이너스 6보다 작다 하나, 넘어가서 2보다 크다 하나. 똑같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보통 절대값 하나 있을 땐 당연히 얘로 풀지 않겠냐? 이거 두 줄이면 되는 거지. 몇 줄을 쓴 거야? 그치?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는 무조건 얘로 풀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언제 쓸 거야? 절대값이 2개 이상일 때. 2개, 3개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무조건 두 번째 방법으로 좀 풀 겁니다. 그래서 예를 좀 볼까? 지금 보면 부등식이 이렇게 돼 있어. 절대값 몇 개야? 2개야. 그러면은 무조건 방금 했던 방법으로 풀 거야. 방금 어떻게 했냐면 x가 일단 절대값 아니 0되게 만드는 x값을 찾아줬어. 뭐랑 뭐 있어? 1이랑 0 있죠. 아 그럼 얘를 수직선에 그리면 0이랑 1이 있을 때 범위가 0보다 작은 거 하나, 0하고 1 사이 하나, 1보다 큰 거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세 개 범위를 다 써야 돼. 그러면 하나는 0보다 작은 거 하나, 두 번째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하나, 세 번째 1보다 큰 거 하나 이렇게 되겠죠. 됐지? 아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이 하는 거야. x가 0보다 작아. 그럼 얘네 둘 다 음수야 양수야? 음수 나오겠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음수잖아. 그럼 둘 다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야. 그럼 얘에 대해서 풀어주면 마이너스 2x 되고 넘어가서 1 되고 그럼 x는 부등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공통범위 찾을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큰 거고 0보다 작은 거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로 되겠죠.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얘 풀어주면 예를 들어 그냥 뭐 집어넣을래?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어봐. 얘 음수 나와 양수 나와? 음수. 얘는 양수. 그럼 얘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얘 없어지니까 이거 되네.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항상 남는 건 얘래. 그럼 항상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럼 이 범위에서 다시 말해서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모두 다 만족한다는 거네. 그럼 두 번째 범위는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세 번째, x가 1보다 크대. x에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둘 다 음수 나와 양수 나와? 양수. 그럼 그대로 쓰겠죠. x-1, x 2보다 작다. 그럼 2x 되고 넘어가서 3 되고 x는 2분의 3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다시 얘랑 얘랑 이제 공통범위 찾으면 1보다 큰 거, 2분의 3보다 작은 거 있으니까 공통범위 여기 나오지.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어차피 등호는 어디부터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지금 노랑 색깔은 다 또는이지. 또는이라는 건 얘에서도 성립하고 얘에서도 성립하고 얘에서도 성립한다는 거야. 공통범위가 아니지. 그럼 내가 얘를 수직선에 그려봐봐.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야. 이 범위에서 성립한대. 두 번째 범위가 뭐였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성립할 거래. 세 번째 범위 어떻게 될 거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성립할 거래. 그럼 지금 이 범위에서 다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얘에서 채워지잖아. 연결되는 거죠. 아,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아요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또는으로 써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치 얘들아? 왜 이렇게 피곤해? 미쳐버리겠네. 왜 이렇게 졸려해? 지금 3시인데 3시 반인데 문제 볼게요. 얼마 전에 들었던 거라 지루한 거 아는데 좀만 버텨. 해야지. 그치? 여러 번 풀어봐야지 성적 올리지. 그치? 자, 볼게요. A가 B보다 크대. 근데 지금 이런 문제에서 너네가 조심해야 되는 건 부등호가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잖아. 하나만 좀 물어볼게. 5번 같은 거 봐봐. 너네 A랑 B 중에 A가 크면 역수에서는 누가 더 크니? B가 더 크죠.
역수도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럼 지금 어차피 분자는 같으니까 이렇게 분모만 보면 돼. A가 더 크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맞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은 우리 어떻게 볼 거냐면 어차피 더하거나 빼는 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뭐만 보면 돼? 앞에 뭔가가 곱해지고 나눠진 것만 보면 되지. 뭐일 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야? 음수일 때. 다시 말해서 A 앞에 B 앞에 똑같이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죠. 됐지? 아니지 뭐래. 바보야. 바뀌어야 돼. 바뀐 거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됐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도 틀렸고 얘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얘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지. 답이 2개야? 근데 아니지. 바보야. 바보야. 일단 답은 얘입니다. 답은 얘인데 얘가 왜 아니냐면 미안. 얘일 때 얘들아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야. 둘 다 양수일 때야. 그러니까 5랑 2 중에 5분의 1이랑 2분의 1 중엔 얘가 더 크지.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야? 얘가 더 크지. 근데 얘네 이렇게 씌워지면 얘가 더 크지 않냐? 아니 똑같은 거잖아. 아니 잠깐만. 아니 미안해. 아니 뭐래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미안. 역수일 때 항상 이거 확립하는 거 맞거든? 맞는데 A랑 B가 부호가 다르면 역수로 해도 어차피 얘가 똑같지 않냐? 그치? 부호가 다를 때 성립 안 합니다. 그치? 미안. 얘는 부호가 같을 때는 성립 이렇게 부동호가 바뀌는 게 맞는데 A랑 B랑 부호가 다를 수도 있잖아. A랑 B랑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양수가 더 크겠죠. 그치? 역수가 된다고 해서 부호가 바뀌진 않으니까 그래서 틀린 겁니다. 됐지? 다음 부등식의 요놈의 해가 이거래. 그럼 일단 봐봐 얘들아. 내가 여기서 양변에 A로 나눠주겠지. 근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A가 음수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야. 이거 먼저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A로 나눴을 때 A분의 B가 나올 테니까 얘가 1이라는 거야. 그 말은 A랑 B랑 같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B 자리에다가 A 써도 상관없는 거네. 그럼 내가 이 식을 다시 쓰면 AX가 A 빼기 2A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양변에 A로 나눠줄 거야. X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양수라며.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가 저거래. 그럼 위에 거 풀어주고 아래 거 풀어줍시다. 위에 거 풀면 마이너스 2x 되고 마이너스 3 넘어가면 4.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8 되고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x 되고 2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공통범위. 하나는 2보다 작은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고 이렇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b, a 빼줘서 4가 되겠죠. 다음 또 위에 거 풀고 아래 거 풉시다. 위에 거 풀어주면 x 왼쪽으로 넘어가면 3x 6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그럼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괄호 풀어주면 6x 더하기 9가 되고요. 4x 마이너스 8 더하기 7 되네. 넘어가면 2x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그럼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얘랑 범위를 볼 건데 하나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네. 그럼 공통범위가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5밖에 없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얘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씩 하나,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씩 하나, 요렇게 연립부등식 풀어준다 그랬죠? 1번 써주면 15x-24, 5x 더하기 6 쓸 거고요. 넘어가면 10x, 넘어가면 30, x는 3보다 작다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5x 더하기 6이 되고요. 10x 더하기 1이 되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넘어가면 마이너스 5.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또 수직선에 그려주면 하나는 3보다 작다.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 x의 범위는 1 이상 3초 미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 1, 2, 2개 있겠네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저거래. 그럼 일단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해가 주어져도 똑같아. 그대로 x의 범위 구해줄 겁니다. a 무시하고 x 넘어가면 2x 될 거고 마이너스 1 넘어가면 a 플러스 1. 그럼 x가 2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 풀어주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3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돼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지금 보면 얘가 뒤집으면 이거 되잖아. 그치? 요거네. 그치? 그러면은 첫 번째 거 해에서 얘가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와야겠네.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1이 4가 나와줘야겠죠. 그럼 양변에 2로 곱해주면 a 더하기 1은 8 나오니까 a 값은 7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엔 해를 갖지 않는데 해를 갖지 않는다는 건 공통범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럼 위에 거 풀어주면 3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나 그 다음 밑에 거 4 넘어가면 x가 2a-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이런 거 있으면 숫자 아는 것부터 그려줘. 아, 4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여기서 공통범위가 없어야 된다며. 그러면 2a-4가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줘야지 공통범위가 없겠죠? 아, 다시 말해서 4랑 2a-4 중에 얘가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항상 등호 생각해줘야 됩니다. 등호 붙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같아지게 되면 해가 하나라도 존재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등호 없이 얘가 되겠죠. 4 넘어가면 8이 되고 2a. a는 4보다 크다가 되겠죠.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개일 때 실수 a 값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있네. 위에 거 풀어주면 얘들아 x 왼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고 양변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이거 나와있네. 이번엔 어쨌든 해가 존재하는 거지. 공통범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4 똑같이 그려주고 공통범위가 있으려면 A가 왼쪽에서 이렇게 가줘야지 공통범위 생기겠지. 근데 이 안에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된대? 2개. 근데 이미 뭐는 이미 포함하고 있어? 4는 이미 포함하고 있어. 뭐만 더 포함하면 돼? 3만 포함하면 돼. 2는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2는 이 밖에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A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되고 항상 등호 생각해줘야 돼. 2한테 등호 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다시 말해서 A가 2가 되면 2, 3, 4 3개 포함하는 거잖아. 안 돼. 근데 3이 되면 돼 안 돼? 돼요. 3, 4 2개 포함되는 거니까. 아, 그래서 A의 범위는 2초가 3 이하 되겠죠. 다음. 한 자루에 500원인 색연필과 한 자루에 800원인 형광펜을 합쳐서 12자루를 사려고 한대.
전체 금액이 7,200원 이상 8,400원 이하가 되게 할 때 형광펜은 몇 자루 사야 되냐고 물어봤네? 형광펜을 X자루 산다고 해볼게. 그럼 색연필은 몇 자루 사는 거야? 총 12자루 산다고 했으니까 12 빼기 X. 그럼 이제 금액에 대해서 씁시다. 500원인 색연필 12 빼기 X만큼 사는 거니까 금액은 500 곱하기 12-X가 되겠죠. 그다음 800원짜리 X개 사니까 얼마야? 800X가 되겠죠. 이게 총 가격이네. 근데 이 전체 금액이 7,200원 이상 8,400원 이하가 된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X가 어차피 가운데만 있지. 연립으로 풀어주는 거 아니야? 이대로 풀 겁니다. 안에 거 정리해주면 6,000 빼기 500X네. 계산해주면 300X 더하기 6,000 8,400. 이제 양변 3개에다가 다 6,000 빼줄 거야. 그러면 1,200 되고 300X 되고 2,400 되겠지. 그 다음 300으로 나눠줄 겁니다. 30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 당연히 안 바뀔 거고 X 되고 4 되고 8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4 이상 8 이하 3번이 되겠죠. 만약에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로 나눠주는 거면 부등호 방향 이렇게 싹 다 이렇게 바뀌어줘야 돼. 그리고 어차피 숫자가 얘가 더 제일 크게 나올 거야. 어차피. 다음 볼게요. 연립부등식 세우기를 조금 어려워하는데 문제 볼게. 학생들한테 볼펜을 나눠주는데 한 명한테 3자루씩 나눠주면 18자루가 남고 5자루씩 주면 마지막 한 명은 1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는데 이때 학생 수를 X라고 쓸 거야. 그럼 학생 수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때 최대값을 찾는 거고요. 식은 어떻게 쓸 거냐면 볼펜의 개수에 대한 식을 쓸 거야. 볼펜의 개수에 대해서. 그럼 일단 3자루씩 주면 18자루가 확실하게 남는 거잖아. 그럼 이건 확실한 볼펜의 수에 대한 식을 쓸 수 있겠지. 어떻게 돼? 3자루씩 X명한테 3자루씩 나눠줬으니까 3X에다가 18자루 남았으니까 18을 더해준 게 볼펜의 개수겠지. 됐나? 근데 이번에는 5자루씩 나눠주면은 마지막 한 명은 5개를 다 못 받네? 그럼 5개를 다 받는 학생은 몇 명이야? 한 명 빼고 다 5개씩 받으니까? X, 빼기 1명이야. 얘네들은 다 5개씩 받는다며. 그러면 일단 5에 X-1개지. 근데 나머지 한 명이 1자루 이상, 그 다음에 4자루 미만 받는다며. 그럼 요 볼펜의 개수에 대해서 식을 쓰면 한 자루 받을 수도 있고 최대 4개 미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죠? 그럼 이렇게 다 X가 있을 때는 무조건 연립부등식으로 풀어줘야 돼. 요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그럼 첫 번째 거 풀어주면 괄호 풀면 5x 마이너스 5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 되네.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22. 양변 2로 나눠주면 11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얘 풀어주면 3x 더하기 18 되고 5x 마이너스 5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1 되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19니까 x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2분의 19로 되겠네요. 등호 외부터, 등호 외부터. 그럼 이제 x의 범위는 2분의 19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치? 그럼 얘는 9.5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학생 수가 될 수 있는 건 10명이거나 11명이거나. 근데 최대 학생 수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11명이 되겠죠. 되지? 다음. 얼마 안 남았어. 부등식인데 절대값 하나 있죠. 절대값 하나 있을 때는 정의로 푼다 그래서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안쪽 작으니까 마이너스 9 쓰고 9 쓴 다음에 4x 마이너스 3이 안쪽에 있을 거야 말 그대로 이렇게. 그럼 양변에 3으로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6 되고 4x 되고 12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 다 4로 나눠줄 건데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양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6, 4분의 12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x 3, a, b가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식이 있어도 무조건 요 방법으로 풀 거야. 그럼 얘도 이번에 절대값이 더 작으니까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안쪽. 아, 그러면 저 식에 대해서 마이너스 붙인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대로 하나 쓸 거야. 그리고 안쪽에다가 그대로 절대값 풀어서 써주면 되는 거야. 됐지? 아, 그럼 다시 이제 뭐야? 연립부등식이네? 1번 하나, 2번 하나 이렇게. 그럼 얘 풀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에 3x 더하기 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8. 그럼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눠주니까 x 되고 마이너스 2 돼서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두 번째 3x 더하기 2 되고 x 더하기 6 되고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4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공통범위 구해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범위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a, b가 되겠죠. 자,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는 x의 범위를 나눠서 풀 거라 그랬어. x의 범위 나눠주는 기준은 0 되는 값, 0 되는 값. 뭐야? 2랑 0. 아, 그러면 0보다 작은 거, 0하고 2 사이에 있는 거, 2보다 큰 거 이렇게 3개 나오겠지. 그치? 아, 그럼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은 거.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거. 세 번째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나. 그럼 x가 0보다 작아. 그럼 둘 다 음수야, 양수야? 음수. 그럼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4 요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되고요. 넘어가면 2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뭐 해줘야 돼? 공통범위. x가 0보다 작을 때 이거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해서 모두 다 성립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0보다 작을 때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의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요거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예를 들어 x에 1 넣어봐봐. 그럼 x 마이너스 1은 음수야, 양수야? x 마이너스 1 음수. x는 양수. 거의 다 했어, 얘들아. 앞에 것만 부호 바뀌고 뒤에 건 그대로. 그럼 얘 사라지니까 이렇게 나오네. 항상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두 번째 x의 범위는 이렇게. 세 번째, x가 2보다 크다는 건 절대값 두 개 다 뭐야? 양수. 그럼 그대로 나오겠죠. x-2, x 요렇게. 그럼 2x 되고요. 넘어가서 6.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x가 3보다 작은데 이 범위였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거니까 범위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시 어때? 0에서 연결되지 이렇게. 2에서 연결되지 이렇게. 아,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얘 빼기에 4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얘들아. 등호는 꼭 하나한테만 붙여줘야 돼. 0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둘 중에 하나한테만. 그렇지? 문제 풀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 식적으로 그러니까 좀 모순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둘 중에 하나한테만 붙여줘야 됩니다. 너네가 나중에 서술형 쓸 때도 그런 거야.